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15년 이상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수아 수능 전문 국어학원의 정수아 원장입니다. 제가 초등교육을 오게 된 계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을 아이들이 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대학을 감에 있어서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난이도도 높아지고 중요해졌어요. 변별력이 그 과목에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3을 15년 이상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참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 필요한 준비들을 안 해놔서 기본이 부족하면 그 1년, 2년으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수능 국어는 94학년도부터 실시된 그 수능이 누적이 됐어요.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에서 그런 내용들을 수많은 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알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또 내용을 자기가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교육에 가서 이때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간택을 당한 아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좀 초등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여러 자질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쌤께서 가진 장점이 엄청난 흡입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말을 잘해서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설쌤이 가지고 계신 아우라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책을 되게 싫어하는데 설쌤이라면 아이들이 책을 보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 한 명의 막 고민이나 이런 걸 맞춰서 들어주고 이럴 순 없지만 수업을 하면서 특히 국어 선생님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여타의 과목과는 달리 되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영혼을 겉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글에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싶지 않아도 논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얘들아,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고 어떤 게 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서 아이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어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안녕, 우리 그러잖아요.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안녕이 한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써요. 그래서 안녕 그러면 나랑 없는 동안 잘 지냈어? 편안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린 평소에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했을 때는 그 이해하는 깊이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즉 책을 읽을 때도 단순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넘기면 그 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라잡기도 힘들 뿐더러 문장의 이해, 전체 단락의 이해, 한 글의 이해는 더더욱 어려워져요. 어떤 분이,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고요.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국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스페인어, 여러분들이 뭘 하든 잘 생각해 보세요. 외계어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영어로 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한국어로 해요. 그럼 그 국어의 가장 밑바탕은 방금 말씀하신 문해력이에요. 즉 하나하나의 단어란 말이에요. 문해력의 가장, 이걸 쪼개보면 가장 근원적인 게 단어부터 알아야 그 단어가 조합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고3 애들이 와서 말해요. 꿀팁 알려주세요. 이거 수능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단어 뜻도 모르면서 꿀팁을 알려달라고 자꾸 저한테 말해요. 근데 그거는 걷지 못하면서 뛰거나 나는 법을 저한테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장 중요한 게 단어다. 지금 되게 문제시되고 있는 문해력. 문해력의 문제는 한자를 하지 않으면서 오거든요.
지금 모든 곳에서 한자의 종말 시대를 우린 맞이하고 있거든요. 한자는 사라졌어요. 어디에서도. 그렇죠?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다 사라졌어요. 한자의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자가 우리 말에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자체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한자로 된 살아남은 단어들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시험에 계속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영수 국가사 중에 한자가 필요 없는 과목이 뭐인 것 같으세요? 영어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명사, 부사, 대명사, 관사 이거 전부 다 뭐죠? 다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하면 이름 명자의 말씀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걸 이야기하고 관사라는 건 관을 썼다. 어떤 명사 앞에 관을 쓰듯이 오는 말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개념들, 어려운 단어들을 정확히 알면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 성격을 훨씬 잘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 볼까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죠?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분하면 이게 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분이 뭐냐면 작을 미자예요. 그래서 미소하면 작게 웃음 짓는 게 미소고요. 선풍기에도 뭐가 있어요? 미풍이 있어요. 작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적분은 반대로 쌓을 적자예요. 그걸 작게 쪼개놓은 걸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면 수학에서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과학은요.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죠? 만물에 있을 유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당길 인자의 힘력자예요. 만물에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뉴턴이 얘기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다 그 공식을 하고 그거는 아이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이해가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되겠죠. 국사하고 국어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학생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학생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이 문해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목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다 모아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기르다 보면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다 컸지? 하고 눈 정말 감았다 뜨면 애가 고3이고 수능 보러 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맞벌이 부부분들도 많으시고 아이들 케어도 잘 못하고 그냥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커리큘럼 해서 배우는지도 모르는 채로 과외를 시켜볼까 우리 애기 1대1 어떻게 여기 잘한다는데 뭐 이렇게 막 보내시는데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지나보면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랑 설쌤이 준비하고 있는 이 독서 논술 과정은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막 야 너 이거 꼭 해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나 이거 볼래. 나 읽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주고 퀄리티도 정말 좋거든요. 저희 교재도 너무 좋고 강의도 또 굉장히 내용도 좋지만 재미있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